예, 주식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을 머금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한지 또 2월 시장 미리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도 이제 보합권에서 지금 15포인트까지 밀렸거든요. 네. 장중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지수가 밀려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간밤에 끝난 FOMC 회의부터 좀 평가해 주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또 FOMC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금리 동결을 했고요.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관심은 유동성과 관련해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 것인지 이쪽에 이제 관심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단기물 채권 쪽으로는 이제 계속 2분기까지는 여전히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레포 금리 같은 경우도 레포 시장을 통해서도 이제 뭐 2월에 조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이전에 말을 했었는데, 이제 4월까지는 레포 시장을 통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주식 시장이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어제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은, 이후에 과연 그렇다면은 연준 말고 누가 이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가, 이쪽에 아무래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연준에서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제 상승 흐름과 같은 것들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려했던 뭔가 좀 삐걱거리는 게 나오진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좀 중립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환 시장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외 변수 나오면은 원화가 약세로 환율이 좀 급등하기도 하고 또 좀 안정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불안감은 조금 사라진 상황인데 다시 어느덧 1,180원대네요 보니까. 네. 네, 오늘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네. 이제 연준의 이런 기조들 때문에 이후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불안감으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완화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대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이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여진에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간으로 봤을 때 이런 리스크가 갑자기 확대되지 않는 이상 환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시장은 계속 대외 리스크에 따라서 환율 시장의 변화를 계속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신종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강도나 기간에 영향을 미칠까잖아요. 사실은 네. 강도는 충격이 워낙 이제 한 번에 세게 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어떤 반락의 어떤 폭보다는 소위 이제 기간 조정의 문제일 텐데요. 네. 시장 전망해 주세요. 그 영향은요. 네, 아마 가장 비슷한 거를 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003년에 사스가 발생을 했을 때 처음 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코스피는 4%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지속됐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기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큰 폭을 한번 하락한 이후에는 기간 조정이 나타난 뒤에는 결국에는 펀더멘털에 대한 관심으로 쏠리면서 펀더멘털에 따라서 지수 흐름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펀더멘털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타나고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기존의 추세가 어떠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추세가 상승 추세였으면 단기 악재에 그치는 거고, 물론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하면 또 좀 가속화되는 경향이 네. 있겠죠. 지금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으니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단기라고 하는 게 이제 기간이 이제 언제까지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거는 네. 학습 효과상은 1개월, 3개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이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판단은 어렵죠. 네, 지금 우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보면은 확진자 자체로 보면은 좀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는 그래도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계속 예. 확진자가 늘어나고는 있긴 하지만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우선 4명의 확진자 이후에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의심자들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이가 어떤 식으로 될 건지 이게 2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좀 방향성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이어지겠지만 이후에 이제 좀 완화되면서 아무래도 춘절 연휴를 지금 중국에서 늘렸잖아요. 이제 2일까지로 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9일까지로 다시 늘린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해서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 이제 다시 확진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2월 시장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 자체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2월 중순 정도를 기점으로 좀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을 포함해서 이제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4분기 실적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네. 이제 IT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IT 쪽으로 실적 개선이 좀 확인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4분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컨센을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만으로도 양호한 실적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IT 쪽으로는 양호한 실적들을 4분기에 발표를 하고 있죠. 기대감이 워낙 낮았던 것도 있겠지만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0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도 실적이 양호한 업종 그리고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줄어들고 오히려 뭐 상승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탄탄하다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은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섹터에서 개선되겠지만 어느 섹터가 좀 더 많이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냐, 기대감들이 반영되어 있느냐 이런 펀더멘털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타날 때는 펀더멘털 양호한 애들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1월 월봉을 보니까 물론 내일이 남아 있습니다만 초반에 좋은 흐름들이 이제 돌발 악재를 만나면서 월봉상은 지금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2월 흐름을 좀 미리 좀 예측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2월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이제 완화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계속되면서 이게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이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확진자가 더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또 사망자까지 나타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이제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 경기는 사실 이제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연 효과로 인해서 뭐 2분기부터는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2월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국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펀더멘털에 집중해서 이제 시장이 그래도 이제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펀더멘털 중심으로 이제 계속 접근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략 이제 변곡점을 2월 중순 정도까지 놓는 걸로 보고요. 2월 한 달로 보면은 어쨌든 뭐 지수세를 조금 올려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네. 말씀하셨어요.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잘 대응하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